안녕하세요. 합동문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A 대령의 끝나지 않은 명예회복 전쟁 시리즈 마지막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명예훼손 2건, 무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모욕건의 2건에 대해서 한 건은 참 어이가 없다 이 말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 무죄 사건하고 한 건은 벌금형이 나왔는데 지금 대법원에 상소 중이고 그 주장 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수사군 검사는 A 대령이 질책관에 너 같은 놈, 너 같은 놈이라고 2번 발언을 했다고 해서 모욕죄로 기소를 했고 그 증거를 당시 그 피해 부하가 녹취를 했다. 이렇게 해서 기소를 한 거죠. 기소 이후에는 해당 모든 기록을 복사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녹취가 복사가 안 돼 있었습니다. 해당 녹취에 대해서 복사를 요구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를 했고 결국은 재판부를 통해서 검찰부 가서 직접 가서 본변호인이 가서 해당 군검사와 같이 들어봤는데요. 그 녹취 모두 들어봤는데 그 부하가 제출한 녹취인데요. 너 같은 놈이라는 발언이 없었습니다. 2번은커녕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가 된 거죠. 당시 이 수사한 군검사는 현 국방부 검찰단장 휘하의 수사군검사였고 당시 재판은 공판을 담당하는 별도의 공판군검사가 따로 있었는데요. 이 공판군검사도 황당했겠죠. 그런데 비하인드 스토리를 확인해 보니까 당시 이 수사군검사는 전역한 이 피해 부하를 무려 250km나 떨어져 있는 그것도 주말에 찾아가서 일반 카페에 앉아서 피해자 참고인 조사를 하고 거기서 고소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고소 사주 사건이죠. 그런데 무죄라는 겁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또 다른 부하에 대한 모욕 사건. 이건 벌금형이 나왔는데요. 지금 대법원에 다투고 있고 그 주장 요지에 대해서 군의 특수성, 특히 군사작전 중에는 사회상규상 위법하지 않다. 이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시 대한민국엔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 시설에 대해서 국가급 경계 작전을 시행하고 있었고 그 바로 해당 부대였습니다. 단편 명령으로 경계 작전이 발령이 됐고 7일 정도 지난 후에 지금 이 모욕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A 대령은 이 부하에게 경계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대외 협력 기관 그리고 연락처 확인 임무를 주었죠. 그런데 이 피해자는 연관 장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본인이 한 게 아니고 위관 장교한테 전가시켜 놓고 본인은 평상시 임무, 인접부대 평상시 임무 면접관 여기를 갔다 온 거죠. 출장을. 그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A 대령이 질책을 하면서 자기에게 너 군생활 어디서 배웠냐? 소령은 어떻게 달았냐? 요즘 소령은 아무렇게나 해도 달아주냐? 전임 지휘관한테 왜 너를 소령으로 진급시켜준지 물어봐야겠다. 전화로 물어봐야겠다. 내가 만약에 당시 전임 지휘관이었으면 너는 소령 지급 안 시켰다. 자, 이렇게 5개 문장을 피해자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 자체는 상대방을 낮잡아보고,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그런 취지로 들립니다. 그런데 A 대령은 기억하기로 당시 질책을 하면서 소령은 아무렇게나 해도 다른 게 아니지 않냐.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니까 소령을 단 것이지 않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소령을 달았냐. 대위 때부터 열심히 했고 지휘관한테 인정받아서 소령 진급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전임 지휘관에게 전화로 물어볼 수 있다. 자,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A 대령의 취지는 지금 본인이 특정해서 지시한 것에 대해서 수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현재 이 부대에 영관 장교가 몇 명 없으니 영관 장교로서의 자세, 영관 장교로서의 군인 정신을 다시 회복해라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거지. 그 부하를 잡아보고 그 부하를 무시하고 이런 취지로는 아니었던 거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중에 한 명은 이 5개 문장 중에 소령으로 어떻게 진급했니? 이거 하나만 들었다고 하고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헌법에 근거해서 해석을 해보면 먼저 헌법재판소는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제시하는 것은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 조화를 추구하는 인격체인 겁니다. 우리 헌법 5조와 39조에서 국방의 특별한 명령을 군인에게 내렸고요. 그로 인해서 군인은 특별한 희생이 예정되어 있는 거죠. 특히나 이와 같이 실제적으로 국가급 경계 작전이 시행 중일 때에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도 제한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육아휴직도 제한받을 수 있다고 해석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실시간으로 국가급 경계 작전이 실시될 때에는 육아휴직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규정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A 대령은 제한한 것도 아니고 신청을 하려면 3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상급 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당장 실시를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겁니다. 대한민국은 육아휴직에 국방도 블랙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휘관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의 한계라는 것이 명령의 목적이 뭔가 그리고 명령의 수단, 방법과의 인과관계가 있느냐 이 정도만 살피는 자의금지 원칙으로 판단을 해야지 여기에 부하 개개인의 상태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국가부 경계작전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휘관이 질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명령이 단편 명령, 경계작전이란 단편 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당시 부하가 특정한 지시에 대해서 수명하지 않은 것, 그 부분을 말로써 질책하였고 그 질책과 목적이 인과관계가 있으면 객관적 질서로서 주의권을 보장을 해야죠. 어떻게 이때에도 기분이 나빴다 또는 설령 모욕을 당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국가급 경계작전을 실시하고 있는데 바로 지휘관을 날려보냅니까? A 대령은 그 경계작전을 잘 수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부수적인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사군 검사는 이것을 기화로 탈탈 털어서 명예훼손 2건, 다른 모욕도 1건 이렇게 해서 보직행시키고 기소를 한 건데요.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명예훼손 2건, 명예훼손 2건 무죄, 모욕죄도 1건 무죄, 1건 벌금. 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치명적인 위험한 수사 아니었나요? 이상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정말 야전에 펼쳐지고 있는 군사법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이상 합동문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